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간증과 기독교 문화 소식도 함께하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연세신학 100주년을 맞아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로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사회학자들이 연사로 나서 2015년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기독교 정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최연원 기자입니다. 2015년은 연세대학교가 신학교육을 시작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세대 신학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은 이를 기념하는 첫 공식 행사로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위한 학술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9일과 10일 양 이틀간 열린 기념 포럼은 참여 대상을 목회자와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까지 확대 개최했으며 각계 기독교 석학들이 참석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포럼 첫날에는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영신 명예교수와 김상준 교수, 김호기 교수 등 연세대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들이 정치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물질주의를 꼽았습니다.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독교가 인권과 평등, 존엄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주변에서 벗어나 사회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사회 한가운데로 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가페, 희생과 인내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을 강화하고 병든 사회를 회복함으로 지금의 인류와 앞으로의 후손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 박영신 명예교수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본질 회복을 위한 치열한 자기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100주년을 맞은 연세신학이 다른 학문과 소통하며 기독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외치는 물질로 잘 산다는 것을 강단에서 듣게 되니까 별로 교회가 다른 조직,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 자체가 사라지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차원에서 질문하지 않으면은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죠. 이날 포럼에서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병든 사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꼽았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제암교회에서 28 독립선언 및 3.1운동 기념 횃불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교 유적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일제가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 현장이었던 제암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행사로 28 독립선언 및 3.1운동 기념 횃불기도회가 열린 것입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정영택 총회장은 현재 기독교인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사라졌다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위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함성을 회복하고 그 함성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민족과 한국교회,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당시의 독립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선취할 것을 선언한다. 참석자들은 횃불과 초를 들고
제암교회에서 3.1운동 기념비까지 행진했습니다. 기념비 앞에 모인 성도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3.1운동 때 23분이 돌아가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오는 23일 3.1운동 기념 세미나를 열고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난해 성북구의 동성애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지역교계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성북구의 계속되는 동성애 정책들에 대해 성북 지역 교회들은 연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성북구의 동성애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긴급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성북구 내 지역교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긴급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성북교구협의회와 성북교경협의회, 종암교경협의회 등 지역교회 연합회 관계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은 성북구와 서울시의 잇따른 친동성애 정책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동성애 치유를 위한 활동에는 정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북구청과 동성애 치유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가 그래서 교회가 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권 문제 차원에서 보면서 이것을 거부했고. 동성애 반대 방송인 KHTV 보도국장 김광규 목사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 정책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지난 12월 말 집행을 앞두고 예산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지원센터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상담과 성정체성 인식조사 등을 담당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과 지역교계는 지원센터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북구는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주민인권 헌장을 추진한 바 있으며 논란이 커지자 취소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2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들의 졸업식도 하나둘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 강단에 오릅니다. 졸업장을 받아든 이들의 학사모 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난 10일 2014학년도 제108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은 이날 513명의 예비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직전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졸업식을 통해 3년간의 목회 수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 현장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은 저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수님들께 배웠던 그 뜨거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3년 동안이 아마 평생에 너무나 기쁜 그런 추억이 될 거예요. 네, 저는 들어올 때도 은혜로 들어온 것 같고 마칠 때도 은혜로 마치는 것 같아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런 앞으로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산하신학교인 백석대학교는 지난 11일 2014학년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신학생과 일반 종합대학생을 포함해 총 학사학위 2,500여 명과 석사 300여 명, 박사 40여 명, 명예박사 1명 등 총 2,800여 명이 이날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졸업생들 역시 각자 가진 비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3월에
중국의 그 국제학교에 그런 캠퍼스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졸업하면 더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장신대와 감신대, 서울신대, 침례신대 등 주요 신학대학교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학위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가형 다문화 대안초등학교인 지구촌학교에서 세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모로코,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배경을 가진 15명의 아이들이 졸업했는데요. 유성훈 기자가 졸업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구촌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졸업식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100여 명의 지구촌학교 아이들은 언니, 오빠, 형, 누나였던 15명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학생들은 지난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이제는 우리 학교를 떠나는 언니, 오빠들, 우리 곁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으며 언니, 오빠들을 보내드립니다. 지구촌학교의 세 번째 졸업식이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 지구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구촌학교 이사장 김혜성 목사는 누가복음 2장 40절은 하나님이 지구촌학교에 주시는 말씀이라며 잘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뼈도 강해지고 살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강해지는 이것이 지구촌학교가 바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졸업식을 끝으로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슬프지만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중학교를 생각하면 설렙니다. 졸업생 15명은 목사와 의사, 파일럿과 생물학자, 축구선수와 영화감독 등을 꿈꾸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졸업을 해서 행복하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부 더 잘해서 꼭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졸업하니까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된다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이제 졸업해서 다른 중학교 가니까 설레기도 해요. 한편 2011년 문을 연 지구촌학교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태국과 필리핀, 모로코 등 14개 나라 배경의 학생 140여 명이 초등학교 전 과정부터 중학교 위탁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연동교회 강화수양관에서 통일한국의 비전과 세계선교 사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한국과 세계선교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탈북민 간증과 강화도 분단 접경 지역 탐방, 평화 전망대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예장 통합은 청년들이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꾸고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갖도록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인식을 하고 각자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일꾼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실제로 그 일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독 화장품이 지난 1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한독 화장품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독 화장품이 지난 20년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섬김의 삶을 나누길 당부했습니다. 한독 화장품 박효석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부흥 발전해서 선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흥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편 한독화장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선교하는 기업과 섬김과 나눔의 기업 등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 개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인 정성진 목사와 사무총장 우순태 목사는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3월 1일 오후 7시 명성교회에서 분단 70주년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영훈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상임 공동대표와 오정현 주빌리 통일기도회 공동대표가 설교하고 소강석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연합기관장의 3.1절 평화 메시지와 독립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도 진행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아픔을 견뎌내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 그런 삶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기타리스트 서정실 집사입니다. 아내의 암투병이라는 힘든 장애물과 싸워 이기고 자신의 달란트인 기타 연주로 장애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서정실 집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시적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봤던 악기, 기타. 연주하는 모습에 반하고 소리에 매료돼서 시작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기타가 좋았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은 전공하던 공부와 상관없이 그를 기타리스트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전 이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들어갔는데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또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기도 했지만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되면 이제 공대 공부가 갑자기 제대로 된 전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20몇 점짜리 성적이 나온 거예요. 아주 뭐 나름 동네에서 공부 좀 해서 연세대학교 공대까지 갔는데 평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보고 약간 이렇게 당황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학원과 공부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는 동아리 활동한다고 막 음악도 찾아 듣고 악보 찾고 뭐 주법도 연구하고 또 이제 뭐 음악이 더 궁금하면은 음대 수업도 가서 찾아 듣고 막 남들이 안 듣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흥미가 있어하고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게 기타와 음악이구나, 화학공학보다는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좋았던 음악. 그에게 기타 연주란 6줄의 선율에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났던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슬픈 악장. 저희 이제 아내가 한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사실은 첫 번째 수술하고 퇴원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주변 조직 검사를 한 거에서 조금 이게 발견이 된다.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들어가서 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주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 발견이 된다. 그래서 결국 3번을 수술을 했어요. 한 달 새 3번을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진짜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만약에 이번에 무사히 다시 수술 마취해서 깨어나게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인생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더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찌 보면은 저희의 삶의 방향이 기준으로 삼는 것, 기반으로 삼는 것에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인생의 변화.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고 그 답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희망의 소리, 해설 있는 음악회 이렇게 부르는 음악회 시리즈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그런 음악을 또 평생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씨앗을 심자라는 이제 기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장애인 음악 활동 그러면은 이제 음악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데가 많은데 뷰티풀 마인드는 그거보다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레슨을 해서 장애인 음악가들을 키우는 걸 이제 기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무슨 아카데미를 실제로 세워서 학교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뭐 이제 한 명 한 명 레슨을 해서 학생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해외 공간 같은 데서 이제 뭐 연주를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다른 이제 무슨 일로 또 행사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장애인 연주자들과 이제 또 함께 해서 연주를 다니고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간 데가 네팔이었는데요.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고아인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연주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볼 수 있는 사정이 되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가서 연주를 하는데 진짜 본 적 없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연주하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입을 해 벌리고 눈을 완전히 동그랗게 뜨고 평소에 음악에 시달리면 사실은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은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어딜 가도 음악이 나오고 뭐 항상 듣게 되는 게 음악인데 정작 그러니까는 다른 소리가 들려도 뭔가 좋은 소리가 들려도 이거를 딱 섭취하는 능력, 집중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음악에 고픈 곳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이 그러면서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연주를 해야 되겠다. 음악이 없는 곳에 더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타를 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서정실 집사. 제가 항상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음악이란 거는 이제 제가 심지어 혼자 할 때라도 음악은 이제 어울림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함께 하는 것, 공감과 배려와 소통과 이런 게 음악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는 어떤 의무랄까 그런 거는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 사실 요즘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화를 내고 반응을 하고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이거보다 나은 세상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건 결국은 사랑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대중가요를 틀면은 사랑 타령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일단 사랑을 좀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연주를 감동을 사랑의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항상 그런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감동. 그 치유의 능력을 믿는 서정실 집사. 인생의 동반자가 된 기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날개를 선물하는 그의 찾아가는 연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아름다운 기타 연주가 지금도 마음에 남는데요. 아내의 건강은 물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참 멋진 인생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고 화려한 이력보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문혜란 집사 함께 만나보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온 국민이 다 알 법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낸 주인공. 여성 카피라이터 1호 문혜란 집사.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또 다른 부르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MM 글로벌 문화재단의 문혜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만든 거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떠나라, 미인은 장꾸러기, 내간자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건도 많이 팔리고 히트한 광고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없는 시대에 여자 혼자니까 같이 일을 해도 맨날 매스컴에서는 여성 카피라이터 1호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만 인터뷰하고 막 이래서 저는 오히려 허명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만든 광고가 깐느라고 이제 광고, 세계적 광고제가 있는데 거기서 은사자상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광고는 거의 해외라서 그렇게 상을 못 받았을 때 그 상을 받고 참 기뻤어요. 힘든 때는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잖아요. 근데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광고주가 있는데 항상 광고 방송이라는 게 어느 때에 딱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회사만 광고주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4-5 군데 해서 이제 어디를 뽑잖아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하면 너무 기쁘지만 떨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럼 직원들 보기도 너무 얼굴도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예.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약간은 힘들지만 또 힘을 얻었던 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좀 만나고 또 친구들도 그때 많이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때 많이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왔다는 게 제가 그래도 조금은 삶의 힘을 얻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했을 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영혼이 참 이렇게 좀먹어가는데 자기는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새벽 기도도 계속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돕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영혼은 계속 좀먹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날 폭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진짜 지옥의 끝에서 저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너 다른 거 택하고 싶으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다. 나는 저는 주님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제가 회복된 걸 알았는데 굉장히 말은 이렇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했던 시간. 아니, 어쩌면 그건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과의 만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하면 굉장히 많은 CEO들도 만나고 정치가들도 만나고 뭐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마치 형무소의 분단길을 걷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삶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40대 후반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하프타임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해도 이제 막 영어도 못하고 막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이제 컴패션의 대표 되시는 서정희 목사님이 비전 트립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 가가지고 진짜 본어게인하고 사랑의 힘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서 목사님이 한국에 컴패션을 시작하셨는데 조금 교포시고 그러니까 아는 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도와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첫 비전 트립을 시네라 씨하고 또 멤버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그러니까 컴패션 뭔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아이를 제가 가슴에 안는 순간 갑자기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24시간 이렇게 안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녹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문혜란 집사는 온 세계 지구촌 아이들을 섬기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 진짜 나의 모든 것, 전부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문혜란 집사. 그녀의 손이 닿는 아이들마다, 그녀가 안을 수 있는 아이들의 가슴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아름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예술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화가 또한 그런 위대함을 지닌 예술가입니다. 바로 장프랑스와 밀레인데요.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고 또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밀레의 작품,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자 한 쌍의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법한 만종의 화가 장프랑스와 밀레. 빈센트 반 고흐와 박수근이 이상으로 삼았던 전설의 화가이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은 장프랑스와 밀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보스턴 미술관에서 4년에 걸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한 전시입니다. 본 전시를 통해서 밀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밀레와 함께 활동했던 바르비 종파 작품들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은 밀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보스턴 미술관이 4년에 걸쳐 연구하고 기획한 전시인데요. 총 5개로 나뉘어 있는 각각의 전시관에서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밀레의 유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850년대에 밀레가 활동했던 바르비종 지역에 있었던 화가 윌리엄 모리스 헌트에 의해서 보스턴으로 밀레의 작품들이 많이 들여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자선가들에 의해서 밀레의 작품들이 매개가 돼서 보스턴 미술관이 총 170여 정도의 밀레 작품들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스턴 미술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밀레의 4대 걸작, 씨 뿌리는 사람, 감자 심는 사람들, 추수 중의 휴식, 룻과 보아스, 양치기 소녀가 최초로 동시에 공개돼 그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인데요. 청색 바지에 적색 웃옷을 입은 남자가 오른손으로 주머니 속 씨앗을 한 줌 꺼내 들판에 뿌리는 이 그림을 밀레는 1840년대부터 여러 번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밀레와 같은 농민 화가가 되고 싶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10번도 넘게 베낀 명작으로도 유명하죠. 농민 화가가 무엇이었기에 반 고흐가 그토록 밀레에게 주목했던 걸까요? 보통 신이나 이상화된 영웅이 아닌
농부와 농민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큰 단일 캔버스에 인물화로 그려내면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고요. 또 농부의 얼굴을 보시면은 되게 알아볼 수 없게 익명성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농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행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미술계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화폭을 구성하는 작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를 피해 파리 남쪽의 작은 마을 바르비종으로 온 밀레는 달랐습니다. 감자나 콩을 심는 농부의 일이 그 어떠한 활동보다 흥미롭지 않거나 고귀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밀레는 농부들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는 파리에서 초상 화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콜레라로 인해서 바르비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농촌 생활들의 모습과 농부와 농민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농부와 농민에게 집중해서 그리던 화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농민을 사랑한 화가, 그리고 농민 화가라고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밀레의 작품 25점을 비롯해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작품까지 모두 64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30분간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전 11시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 해설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타임의 도슨트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11시 도슨트 타임은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되는 도슨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서현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밀레와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작품 설명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 프랑스와 밀레. 그는 평범한 농민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을 그림 한가운데 배치하며 당시 미술계의 혁신을 불러왔는데요. 평생노동의 존엄함과 인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그린 밀레의 작품들을 직접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르네상스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서양 전통 회화의 틀을 깨고 밀레라는 화가가 농부와 농민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예술로 가치로 표현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밀레와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작품이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가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농부의 삶과 또 퐁텐블로의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은 오는 5월 10일까지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설 연휴 첫날은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